시간에는 공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인간하고 공룡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도 공룡이 나오는가? 우선 이제 궁금하시죠? 네, 성경에도 공룡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네, 공룡이 당연히 나옵니다. 네, 공룡. 지금 아이가 어디 이렇게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브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안에 해가 들어가서 지금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공룡을 만난 적은 없지만 엄청 큰 건 사실입니다. 공룡이 전부 큰 건 아니고요. 엄청 큰 애들이 좀 있습니다. 공룡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공룡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죠. 2012년에도 그랬고 2013년에도 그랬고요. 겨울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이 공룡 애니메이션 영화가 한 편씩 만들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8천만 년 전 한반도 공룡이 스크린에 부활한다. 8천만 년 전이라고 말하죠. 8천만 년 전에 공룡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8천만 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죠. 교과서에서 굉장히 공룡에 대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직접 교과서들을 이제 서점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 미래엔 과학 자습서 요거 하나는 살짝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여기 이 교과서인데요. 2013년도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 120쪽입니다. 120쪽에 보면 이게 이제 공룡 시대에 대해서 시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내용을 보면 공룡 시대는 공룡이 3억 년 전에 출현해서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21쪽에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결국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만 년 전쯤에 이건 이제 아직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상쯤 되는 최초의 화석 인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바로 이제 지난번에 얘기해서 보면 우리 바로 직계 조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오래된 어떤 화석 인류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게 약 400만 년 전쯤이다. 거슬러 올라 최고 거슬러 올라가면 4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렇습니다. 현대인과 같은 종명을 가진 조상은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이다. 이 중 현재는 4만 년 전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크로마뇽 후에만 존재하고 나머지 종은 모두 멸종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 크로마뇽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마뇽 이게 한 4만 년 전쯤에 이런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석기 시대 문화를 유적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물론 4만 년 전에 여기 이분 만나본 사람 중에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일단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언제 멸종했습니까? 6,500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인류는 언제 출현했냐면 지금 인류가 아니고 막 가장 오래된 화석 인류라 하더라도 400만 년 전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과 공룡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시입니다. 6천만 년 이상의 갭을 갖고 있어요. 진화론이 옳다면 절대로 사람과 공룡은 함께 살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섯째 날, 이런 여섯째 날이나 그날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했습니다.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했습니다. 전부 다 이때 땅의 짐승들이 창조된 거였어요. 그날 또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생일이 같아요. 생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돌아다녔겠죠? 아기 공룡 분리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우리가 같이 살았습니까? 어느 게 맞냐 하는 거죠. 3년 전에 공룡 화석에서 혈관과 세포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직이 처음 발견돼 공룡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임종주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쥐라기 공원의 한 장면입니다.
화석석 모기에 피해서 DNA를 추출해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재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진은 7천만 년 전의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화석에서 혈관과 세포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직을 추출해냈습니다. Now that it left stretchy residue in some parts of the bones. 연구진은 이 조직에서 단백질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공룡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03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한 화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넓적다리 뼈에서 이 조직을 추출했습니다. 공룡 복제 가능성에 대해 연구진은 DNA를 추출해 공룡을 복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o preempt one of your most obvious questions, no, this does not mean that we are cloning dinosaurs in our lab, and we probably will not. 하지만 이번 연구는 100년 이상 뼈 화석에만 의존해왔던 기존의 공룡 연구에 새로운 방향과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임종주입니다. 이게 맞냐 하는 거죠. 네. 성경이 옳다면 이게 틀렸고 이게 옳다면 성경이 틀렸고 이렇게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이언스지에 이런 내용이 실리는데요. 네, 몬태나주에서 그 땅 밑에서 공룡 한 마리를 공룡 화석 하나를 이제 채취해냅니다. 네, 채취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7천만 년 전 이게 공룡이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뼈를 포함한 이런 연부 조직 살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살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몇 년 됐다고 얘기하냐면 7천만 년 됐다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사이언스지고 MSNBC 뉴스에도 이게 이제 보도가 되죠. 여기 보면 연부 조직과 완전한 혈관 구조로 관련된 요 밑에 글자들이 있죠.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는 이 지금 이런 살점들이 보이죠? 예, 피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소고기가 아니고 공룡, 공룡 살점이라는 겁니다. 예, 밑에 영어로 써있죠. 제가 대충 번역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대퇴골로부터 얻어진 조직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잡아 늘렸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공룡 뼈다귀가 화석에 나왔는데 거기에 살점이 붙어 있어서 핀셋을 이거 잡아갖고 당겼더니 느려지는 겁니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탁 돌아왔어. 아직도 그게 신줄처럼 아직도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관찰된 사실이죠. 근데 얘를 몇 년 됐다고 말하면 7천만 년 됐다고 말합니다. 그럼 잠깐 이상하네요. 만약에 7천만 년 됐다면 이게 화석에 되어서 돌이 돼 있든지 아니면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니까 쫀득쫀득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거죠? 이 7천만 년 됐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왜 7천만 년 됐다고 말을 할까요? 공룡이니까. 네, 공룡이니까. 공룡은 6천억만 년 전에 멸종됐으니까 이게 7천만 년이라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7천만 년 됐으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메리 쇼트 히글리 박사인데요. 이걸 2003년도에 이걸 발굴해서 2년 동안 연구를 하고 2005년도에 사이언스 냈죠. 이렇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공룡이 멸종된 지 6천억 년 전에는 어떻게 아직도 살점이 부드러운 살점이 붙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히글 박사가 정말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분명한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이걸 하는 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들을 많이 하죠. DNA 존재 상한선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논문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 단백질이 그러니까 살점이 그대로 DNA 구조로 살점으로서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이건 수천 년 이상 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한선이다. 그보다 더 되면 단백질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그 공룡 대퇴골에 붙어있던 살점은 수천 년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공룡은 6,000억 년에 멸종됐는데 어떻게 수천 년밖에 안 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살찌에 붙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당해요, 이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이 말타 섬에서 오리주둥이 공룡 이 화석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마침 거기에도 살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연구를 하면 왕따를 당하니까 여기 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이런 하버드 메디컬 스쿨 이런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진들과 함께 이런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연구 결과를 2009년 4월 30일 날 몬태나 주립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Confirm protein findings. 단백질이 발견됐다는 게 확실해졌다. 확실해졌다. 어디서? In Tyrannosaurus. 공룡에서. 공룡에서 발견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단백질, 살점이 붙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룡이 6,000억 년 됐다? 멸종됐다? 그게 아니고 이게 최근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점이 이 단백질이라는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정도까지 최근 것이다. 그 전에도 사실은 1927년에 몬태나 주립대학에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뼈에서 적혈구가 발견됐다. 이런 논문들이 실렸습니다. 근데도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2005년도, 2009년도 이럴 때가 2005년도 하면 뭡니까? 그때 막 주라기 공원 영화가 나와가지고 공룡에 대한 관심이 한참 고조되어 있을 때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공룡에 대한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2007년도 조선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억 년 전 공룡뼈 마을 주민들이 뼈다귀국 끓여서 몸보신했다. 재밌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중국 허난성 류양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공룡뼈를 재료로 만든 공룡 설렁탕 및 가루약을 먹었다. 이 공룡뼈가 1kg에 우리나라 돈 약 500원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했답니다. 자, 이게 지금 1억 년이 됐대요. 1억 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게 아직도 설렁탕을 끓이니까 뽀얀 국물이 나오더라고요. 약재로 만들어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SBS도 재밌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SBS 같은 내용이죠. 마을 주민들은 칼슘 성분이 풍부한 공룡뼈를 다른 재료와 함께 삶아서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보약으로 먹였으며 때로는 갈아서 고약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공룡뼈를 가지고 고아서 먹기도 하고 가루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만약 이게 1억 년 됐다 그랬습니까? 1억 년 됐다면 이게 돌이 돼 있든지, 돌이 됐으면 칼슘 성분이고 뭐 뽀얀 국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니면 썩어서 없어져야만 돼요. 근데 아직도 뼈다귀가 뽀얀 국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슘 성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찰된 사실이죠. 그런데 1억 년이 되었다는 것은 왜 1억 년이 되었다고 말할까요? 뭐니까? 공룡입니다. 공룡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과서에서 아까 보시면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죠. 그 터전 위에서 무언가를 해석해야만 이 시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돼요. 그런 전제 위에 이 사건을 보니까 1억 년 전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억 년 전 이 뼈다귀국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7천만 년 된 공룡에서 부드러운 살점이 발견되고 이상한 거죠. 우리는 많은 정보들 중에 무엇이 관찰된 사실인지 아니면 유추된 추론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구분을 해요. 분명한 것은요, 살점이 아직도 말랑말랑한 상태의 공룡 뼈다귀가 발견된다. 뽀얀 국물이 나오는 그런 뼈다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스탄 테일러, 제가 이 사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스타일 아주 제가 좋아해요. 텍사스 글렌로저에 있는 팔룩시강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뭘 했냐면요, 열심히 땅바닥을 찾아다니면서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있는 이런 화석을 찾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룡 발자국 우리나라 많잖아요. 의령, 고성, 남해, 가인리 많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기 공룡 둘리처럼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발견을 해냅니다.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조작한 것처럼 오해를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특혜함 지청을 그죠? 드러내고 있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발견을 또 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994년 최소 134개의 공룡 발자국과 함께 14개의 사람 발자국이 미국 텍사스주 글렌로즈의 팔루시강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 사람 발자국이고요. 이게 공룡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이죠. 이런 것이 여러 군데 발견됩니다.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군 가인리에 가면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가서 실제로 이 공룡 발자국을 하고 사람 발자국 레플리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창조과학에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이 사람 발자국 모양 화석에서 이 내용 게시판에 있는 걸 제가 한번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발자국 모양 화석 모두 6마리가 각 방향으로 걸어간 흔적이 65개 발견된다. 앞발자국이 없어 두 발로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자국은 사람 발자국과 크기와 모양이 흡사하고 오행폭이 매우 좁다. 두 발로 걷는 용광류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되지만 전혀 새로운 생물종의 흔적일 수도 있다. 용광류 이거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전혀 새로운 것 같다. 새로운 거일 수도 있다. 근데 사람 발자국 모양 화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발자국은 무슨 모양일까요? 사람 발자국은 사람 발자국 모양이겠죠? 사람 발자국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발자국 크기가 똑같아요. 저도 260mm인데요. 이 사람도 260mm. 보폭이 12cm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이걸 못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모델 때 이렇게 막 이걸 가장 흔들까? 그 보폭이 굉장히 좁죠. 우리가 보는 보폭이 12cm. 근데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네 발로 걷는 이렇게 걷잖아요. 여기 12cm 이렇게 안 되거든요. 훨씬 넓습니다. 근데 이 큰 발자국, 26cm 되는 이 발자국이 보폭이 11cm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발자국 모양은 똑같기도 하고.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큰 공룡 발자국이고, 또 사람 발자국들이거든요. 사람 발자국들. 사람 발자국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진흙에다가 발자국을 찍어보면 이런 모습으로 찍혀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사람 발자국이라고 말을 하기에 너무 곤란합니다. 이 시대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다고 말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발자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 발자국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영업도에도 있습니다. 업도 여기는 연락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장님 우리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이장님이 통배에 몰고 우리 태워주고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영시 도사면 5륜인데요. 문화재로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바위에는 공룡의 것으로 보이는 발톱 조기형 102개와 4다리로 걷는 초식공룡 발자국 40개 외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조기형 3개가 선명히 찍혀있다. 사람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발자국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겠죠?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 공존한 발자국들은 미국, 한국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멕시코입니다. 여기 텍사스주고요. 여기 이제 아캄바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스피커로 문명이 남긴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룡 토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가 이제 그 박물관 입구인데요. 여기는 2600여 전의 공룡 점토산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공룡들이 너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2000년, AD 2000년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화석을 보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힌 겁니다. 근데 얘하고 2000년 전에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게 똑같으냐? 예, 이거하고 이게 똑같죠?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냐? 이게 모조품 아니냐? 진짜냐? 2000년 전에 그거 맞냐? 막 했습니다. 해프국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토를 가지고 방사선 탄소를 측정을 하면서 수천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풀리게 되는데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공룡은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안고 있고요. 여기도 안고 있죠. 여기 보면 익살스럽게 꼬리로 이렇게 목을 감고 뼈를 내밀고 이렇게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여기는 가슴을 보는 여성인 것 같아요. 같이 굉장히 우리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룡은 큰 공룡이 아니겠죠? 지금 개 중에도 치와와는 조그맣고 또 이렇게 사자개 이런 거 28억원짜리 이렇게 많요. 그게는 엄청나게 크죠. 그런 개들이 있죠. 그런 것은 공룡 중에도 굉장히 큰 게 있고 작은 공룡들이 있는데 작은 공룡들은 굉장히 최근까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인장, 도장이죠. 원통 인장에 새겨져 있는 문양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맛도 좋고 영양 많은 뱀이다. 뱀이 아니고 그죠? 공룡이죠. 아무리 봐도 뱀이 아니고 공룡이죠. AD 2세기경의 모자이크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 목하고 이 모양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실제로 공룡 사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좀 이따 진짜 공룡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건 이제 고대 로마 모자이크는 AD 300년 정도 됩니다. 이런 모자이크 그림들 나오고요. 캄보디아 다녀오시고 계십니까? 캄보디아 다녀오셨죠? 어디 가셨습니까? 앙코르와트 맞죠?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죠. 캄보디아는 뭐 그거 말고 갈 데가 없어요. 거기가 이제 많이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이게 사암입니다. 사암. 이 돌을 닦아서 사원을 만드는데 이게 12세기경이라서 지금부터 한 800년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들어갈 입구인데요. 재밌는 게 있거든요. 벽면에 이게 문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실제 크기가 달러하고 이게 비교해보면 정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런 분이 그러실 텐데 혹시 이 공룡의 이름 아십니까? 역시 초등학생이 안 계시는 분들. 이게 스테고사우루스거든요. 스테고사우루스. 2006년 12월 달에 KBS 뉴스에 보면 미스테리 사진 10선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게재됩니다. 800년 전 캄보디아 사원 기둥에 새겨져 있는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이게 진짜일까요? 800년 전에 공룡이 사진 찍듯이 이렇게 있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미국 유타주 암벽에 보면 이런 문양들이 나오고 이게 AD 400년에서 1300년 지금부터 한 올라오면 700년까지 올라오죠. 이 암벽에 이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공룡이죠. 공룡. 또 페루 이카의 그 국립대학, 이카 국립대학에 이분이 이제 카브레라 박사님인데 이분이 많은 공룡에 관한 자료들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덤의 부장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매장을 할 때 그분이 평상시에 즐겨 쓰던 어떤 도구들을 같이 묻어주기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무덤 속에는 이게 AD 500년, 1500년이거든요. 굉장히 근자까지 올라오죠. 한 1000년 전까지 올라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돌에다가 이걸 새겨놨습니다. 이 초등학생들 이거 보면 탁 말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 딱 보면 트리케라톱스 이렇게 말합니다. 소라 같은 거 잘합니다. 이런 공룡들이 생기는 돌들과 무덤마다 아마 이분들은 아까 우리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교해보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살아있는 공룡을 같이 묻지 못하니까 돌에 새겼어. 그럼 같이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즈텍 문명인데요. 이게 15세기, 16세기 초까지 멕시코 고원에서 번성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는 게 흔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게 되어 있죠. 공룡. 네, 굉장히 근사까지 있죠. 이걸 인터넷에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거든요. 그 남북전쟁 때 7명의 병사들이 익룡을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이건 이제 술집에서, 어떤 술집에서 이걸 조작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기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술집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하는 자료로 사용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술집에서 다시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돼서 돌아다니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모습, 이거 160일밖에 안 되죠. 이거 보여요. 이건 정말 귀한 사진. 예, 제가 알기로는 공룡의 제대로 된 사진은 이거 하나 같습니다. 뼈 화석 들리는 거 많죠. 근데 공룡의 얼굴이 나와요. 아까 그 그림 잘 보시라 그랬던 모나리카하고 좀 비슷하죠, 이미지가. 이게 이제 플래시오사우루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진화론적인 연대에 의하면 1억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어룡이라고 하고 수룡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런 공룡입니다. 그런데 얘가 몸은 어디 가는 데 없고요. 목하고 머리만 이렇게 달려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만의 무어 해안에 떠내려가요. 목 길이가 6m예요. 6m. 네. 이 목 길이가 6m인데 이 정도의 6m인데 이거 머리하고 엄청 크죠? 네, 그렇습니다. 한 1.5m, 2m 정도 같은 머리. 네, 이런 공룡 머리하고 목이 떠내려가요. 물론 이것은 그럼 1920년대까지 이 공룡이 살아있던가 그런 거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얘가 예를 들어 우리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관찰된 것은 이게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팔찌가 그대로 생생히 붙어 있죠.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살아있다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빙하같이 이렇게 갇혀있다가 깨져서 바람에 내려오니까 녹아서 이제 이렇게 몸체가 드러나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공룡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음에 얼마 동안 갇혔는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7천만 년 됐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1977년도 뉴질랜드 건해에서 발견되는데요. 일본 어선이 뭐 묵직하게 걸렸겠죠. 열심히 걸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오고요.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뭐야? 이게 플래시오사우루스. 아까 그 물에 1925년도에 몬트레이에 내려왔던 거. 플래시오사우루스. 사경. 얘가 1억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졌단 말이죠. 얘가 지금 너무 걸립니다. 근데 살점에 붙어 있어요. 살점에 붙어 있어가지고 막 썩어가죠. 흐물흐물하게 썩어가는 그런 모습. 등짝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네이버 옛날 신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해보면 동아일보에 1977년 7월 22일자 이게 올라왔던 사진이 스크래프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물론 우리가 이게 정말 맞냐 조작이냐 이런 시비가 많이 걸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가 아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1977년 미국 참플레인 하우스에서 촬영됐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작한 거 아니냐. 이게 보니까 공룡처럼 생겼는데 공룡이 무슨 지금 살아있냐 이런 얘기해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사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앞에
근자에, 그죠? 수백 년 전까지 우리하고 함께 살았던 많은 흔적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앙코르와트의 사원에 새겨져 있는 모습들, 벽화에 새겨져 있는 모습들, 또 살점이 아직도 썩지 않고 부드럽게 활력을 유지한 상태로 발견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신입주의 가르침으로 익혔다 이런 생각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우리는 진화론이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이걸 지금 공룡의 존재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6천만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시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룡과 사람은 공존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화론의 입장이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생일이 같다, 같이 돌아다녔다 이런 거죠. 우리 많은 흔적들을 봤죠. 발자국도 봤고요, 살점, 붙어있는 거 봤고, 벽화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호우도 보고, 확실히 사람과 공룡은 공존해 있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옳다, 사람과 공룡은 함께 해왔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룡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땅의 짐승들, 모든 짐승들 거기에 공룡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정도 말고 진짜 공룡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가? 공룡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룡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죠. 한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뭔가 힌트를 주는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납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그의 힘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이게 어디서 쓰는 얘기입니까? 용가리 아닙니까? 용가리. 그죠? 욥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욥기에. 근데 용가리 확실히 용가리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어찌 됩니까? 아니, 이런 동물이 실제로 있을까? 이 또한 성경을 그대로 이게 믿기가 힘들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동물이 살았는데 꼬리 치는 게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았다. 백향목은 십수메타를 자랍니다. 아니, 무슨 동물의 꼬리가 십수메타짜리가 있냐. 이런 모습입니다. 욥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목반 같고 그 뼈대는 쇠박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 어떠니라. 하나님께서 욥한테 뭐랍니까? 욥 봐라. 그래서 볼지어다. 쟤 한번 봐라. 쟤 엄청나지? 저도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헤못. 백향목.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옆에 이렇게 백향목이 있죠? 사람과 백향목. 차이를 한번 보시면 느끼시죠. 6배, 7배 정도 길이. 이게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백향목. 꽤 크죠? 아니, 동물한테 이런 꼬리가 달려있다. 디플로독투스. 이런 공룡의 화석은 보면 꼬리가 14m 정도 됩니다. 이런 꼬리. 이 정도 되면 백향목이 굉장히 같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사람 요만했을 때 실제 비율로 따진 겁니다. 코끼리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공룡은 이 정도 크기를 공룡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 사람이 요 크기 아니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백향목은 이만했거든요. 이만한 꼬리 하면 이 공룡하고 비슷하겠죠. 실제로 베헤못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헤못이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트롱이라서 이 사람이 단어마다 이게 번호를 붙였어요. 930번 몇 번 단어를 스트롱 번호라고 얘기하는데 그 베헤모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아마도 멸종한 공룡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튀어나온다. 이게 뭐냐? 입김은 숯불을 붙이고 짚히고 입은 불길을 뿜는다. 이게 뭐냐? 아니 무슨 동물이 살아있는 동물이 이게 가능할까? 이겁니다.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떠냐면 니오야란이라고 하는 동물이 바로 그런 동물이라고 욥기 41장에 말씀하고요.
이건 분명히 실존하는 동물, 알고 있는 실존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와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리와단 안심,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냐? 그건 너한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너 막 쫓아다니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안 덤비도록 만들었어. 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리와단의 외모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날랜 뱀 리와단, 뭔가 날새요. 하여튼.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 그죠? 뭔가 꼬불꼬불해요. 길다게 꼬불꼬불한데 날새고 그러면서 입에서 막 불이 나. 뭐 생각나는 동물 있습니까? 그 용 생각나시죠? 용? 예, 저도 용 생각이 나요. 용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리와단.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사진 찾아보니까 어떤 큰 바다 괴물, 시몬스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다 괴물, 용,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동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 딱정벌레라는 살펴보고 합니다. 봄발리아 비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재밌는 거거든요. KBS에 나왔던 거예요. 네. 이 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죠. 이 약육 강식의 세계. 알면 알수록 신기한 곤충의 세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생존을 위한 방어 본능 또한 각양각색인데, 그런데 스컹크보다 강한 폭탄을 쏘는 곤충이 있다는 재미있는 제보. 폭탄을 쏘는 곤충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탄을 발사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사격의 왕, 폭탄먼지벌레를 소개합니다. 일명 방귀벌레라고도 하며 듣기는 전후좌우를 마음대로 조절하며 폭탄 쏘기. 자, 기억나세요? 그럼 천적들은 어떨까? 그때 고생했던 개구리. 곤충의 사냥꾼 두꺼비, 폭탄먼지벌레 대 두꺼비, 이 둘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침 닦고, 침 닦고, 침 닦고. 어머나, 이게 웬일? 도로 뱉어냈다.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자. 낼름! 두꺼비 빠른 속도로 폭탄먼지벌레를 잡아채지만 바로 뱉어낸다. 폭탄먼지벌레의 폭탄 한 방에 두꺼비 무척 놀란 기색이 역력하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두꺼비. 2차 시도, 그러나 또 뱉어낸다. 역시 실패. 폭탄먼지벌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연하지만 정작 자신 있게 공격을 했던 두꺼비는 도망을 치게 한다. 폭탄먼지벌레가 대체 무엇을 터뜨리길래 모두들 놀라는 것인가? 그렇다. 폭탄먼지벌레는 몸속에서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효소와 반응해 가스가 만들어진다. 이 가스가 나오면서 폭발음과 함께 굉장한 열을 방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냄새 독한 가스의 온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해 보겠다. 가스의 온도가 무려 107도. 물에 끓는 전보다 높은 굉장한 온도다. 여러분, 작다고 얕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폭발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억제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가스들이 이제 필요할 때 폭발량으로 내버리면 그냥 뭉쳐지죠.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뜨거운 가스가 분출돼요. 이 온도가 107도C 정도 됩니다. 107도C.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107도C가 된다. 그러면 107도씨 되는 이런 이게 온도를 얘가 안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풀풀 끓는 온도가 몇 도죠? 100도잖아요.
근데 107도짜리가 만약에 가스가 있으면 어찌 되면 지는 익어버리죠. 예,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익어버려요. 그런데 얘는 그걸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뿜어냅니다. 이 힌트가 이런 거죠. 이거요. 이 안에는 불이 안 들어있죠? 불이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 블루스타. 불이 안 들어있죠? 그런데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예, 불을 뿜는 애라고 해서 안에 불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예, 불을 뿜는 동물이라고 해서 불이 들어있을 필요는 없죠. 이게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화염방사기거든요, 화염방사기. 이 각각의 가스를 이렇게 넣거든요, 액체 가스. 이거 앞으로 분출시키면, 예, 이거랑에서 딱 해주면, 여기 액체, 액화가 이제 기화되는 엄청난 불길을 뿜어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뭐 이런, 실제로 사용한단 말이죠. 불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불을 뿜는 것. 봄바르디에 배치를 보니까 안에서도 뜨거운 게 없는데 뜨거운 걸 뱉어내잖아요. 그렇다면 리와야는 또 뭐겠습니까? 안에 불이 있는 게 아니고 딴 게 들어있는데 나오면서 불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처럼? 얘처럼. 봄바르디에 배치처럼. 가능합니다. 예, 뭐 불가능한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아까 모습, 그죠? 날랜데, 꼬불꼬불한데, 그리고 그 입에서는 횃불이 튀어나오는 이런 짐승, 이거 안 됐습니까? 이거 그죠? 용.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제가 뭐 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똑같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용의 개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이라크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애가 풀을 뿜는 이런 짐승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다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이 동물의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상상의 동물만이 아니고, 비유하다 이것이 원형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거. 이게 각 나라마다 이름은 달랐겠죠. 뭐, 그리스 사람들 이거 드라크톤이라고 그러고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드래곤이라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뭐 용 이렇게 우리도 한자를 따라서 용 불러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봄바르디어 딱정벌레가 뜨거운 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구조와 유사한 원리로 비워야단도 실제로 뿜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워야단처럼 동물이 불을 뿜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게 욥기에 있는 말씀, 만화 같은 말씀이다. 이게 뭡니까? 그게 뭐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기록된 그대로 믿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